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셋이 모인 이유가 있죠. 오늘은 그 온라인으로 중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온라인 고입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해. 자, 오늘 그러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셋을 잘 모르니까 그치. 소개를 간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마석고에서 물리를 담당하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와. 아니야,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석진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충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고입 설명회니까 네. 중학교 학생들이 마석고 얘기는 들어봤을 건데,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진도 보면서 우리 학교 생활이 어떤지 소개해 주려고 이 새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긴장도 많이 될 거고, 그죠? 보통 고등학교 어디 갈 건지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아우.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마석고는 많이 봤을 텐데 저 안에서는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씩 조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먼저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일단 우리 학교의 교훈은 창의와 지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2011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한 13년? 뭐 13년 정도 이제 개교된 학교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는 대로 1, 2, 3학년이 다 11개 학급. 내년도도 11개 학급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급이 꽤 많네요, 우리가. 그죠? 예, 맞아요. 그리고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11개 학급은 동일한데 네. 작년에는 학급당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는 한 명이 더 늘어서 33명을 이제 지원받고 있다. 이 화도 지역에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이런 얘기를 해도 네.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셔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업적 그리고 교육적 효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혁신학교입니다. 무려 이제 개교와 같이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12년 차 혁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좀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구리 남양주에서 이 고교 학점제 하면 사실 저희가 꽤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5년 차인 고교 학점제 준비학교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구했고 그다음에 실행했던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남양주의 어떤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자부심이 있다.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긴장을 좋은 얘기 잘 듣고 있어요. 네. 재미없죠 지금. 아닙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소개를 드릴 건데 이 고등학교 오면 재밌는 게 꼭 그 학교에서만 수업을 듣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마석고는 그 거점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 요즘 관심 많은 컴퓨터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영역에서 인공지능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제 선도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3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만 있냐?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사회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회교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교육 레벨업 프로젝트 운영교로 거의 이제 과학 중점교 수준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마석고등학교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학교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와이즈 마석인 비상하는 마석고. 네. 야,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사실 이 교육 과정에 이 와이즈 WISE의 모든 교육 과정을 녹아내고 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자기 주도력 그리고 인성인 부분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하다 보면 마석고가 대학 입시에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영역에서 그 대학마다 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와이즈 교육과정의 첫 번째 위즈덤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는 고교학점제 준비 학교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학생들 그 고교학점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뭘 하는지 이 얘기는 들었는데 뭘 할까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 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2019년부터 준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과 설계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입의 주류와 교육과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우리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대입 지도에서 우선적인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교과 전형, 어떤 내신 점수와 수능 최저를 바탕으로 하는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언급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나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정시, 그리고 각종 실기와 논술 전형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가운데에 동그라미 4개를 겹쳤는데요. 결국 이 대입 지도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마석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수성,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 지역이기도 한데 단순히 이 두 가지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학업 지도, 창체 활동, 프로그램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학교는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네요. 좀 신경 썼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요즘에 뉴스에 새로운 수능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걸 실청하고 있는 내년도 입학생 여러분들은 27년도 수능 마지막 변경 전 마지막 수능을 보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여전히 전공 계열별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들인데요. PT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핵심은 특정 계열별로는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와 학업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년도 입학하는 신입생까지는 이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서울대의 핵심 권장 과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설계가 되어 있다. 네, 설계가 되어 있다. 요새 계속 뉴스에 새로운 수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2024년도 입학생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는 파란색 칸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2015 교육과정, 2024 입학생, 그래서 27년도 대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얘기하고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변화된 수능, 우려가 걱정이 많은 수능은 저 밑에 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아쉽게도 막차. 막차죠. 네. 뭐 물론 막차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대입 제도에 그래도 최적화될 수 있는 교육과정, 과목 설계, 학생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이제 뭐 집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월요일 며칠 전에 발표가 난 건데 안 됐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벌써 이제 분석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려고 하는 방안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변화하는 25년도 입학생의 수능 제도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걸 알려드린다기보다는 2024년도 입학생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수능의 형태, 대입의 형태로 대입을 준비하고 학교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입학하는 입학생들의 교육과정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고교 학점제, 학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 노란색 과목들은 1학년 어떻게 공통 보이시죠? 과목. 네. 이건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 구성이기 때문에 1학년 입학하는 그 당시에는 크게 선택 과목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화면상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 2학년 과목,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2학년, 3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과 진로 선택의 과목들을
지금 화면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냥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입학한 뒤에 맞지. 자세한 안내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선택 과목을 고민하셔도 큰 문제는 네, 맞아요. 그 중학교 지금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국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문학, 언어와 매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목들이 편성이 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런 걸 이제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예술체육, 다른 제2외국어 교양 과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그냥 이렇게 표로만 주고 어렵죠. 설명하라고 하면 이건 진짜 난감한 맞아요. 일이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1학기가 너무 행사도 많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럼 나는 내년에 무슨 과목을 배우지? 라는 맞아요. 고민들을 할 시기가 이거 오거든요. 정말 애들이 고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로드맵이라고 작은 글씨로 보이는데 5월이 일단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교의 모든 선택 과목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맞아요. 이걸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자기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7월과 그리고 9월에 걸쳐서 수강 신청과 변경을 해서 다음 학년도의 과목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자랑거리가 있죠. 네. 어떤 걸까요?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우리 학교 마석고 유튜브의 양과 질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입과 대입에 관련된 정보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선택 과목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해는 각 교과 선생님이 다 협조를 해주셔서 자기 과목엔 무슨 선택 과목이 있고 무슨 전공을 배울 친구들은 무슨 선택 과목을 들으면 좋습니다라는 안내 영상을 다 마석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영상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은 가이드북도 제작해서 1인당 한 권씩 배부가 됐는데요. 고교학점제부터 어떤 계열에 가기 위해선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평가도 다양하죠. 모든 게 등급이 맞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가이드북이 있다. 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9일입니다. 그 5월 19일 날 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 QR코드에 들어가면 관련 수강 신청 그리고 우리 학교 편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목을 배워서 어떻게 졸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여기 옆에 계신 충국 선생님께서 능력자시라 이런 과목별 과목 안내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과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면 시간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의 마석고 유튜브와 관련된 컨텐츠는 전국의 다른 어떤 학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질과 그 정도예요. 양을 보장하고 있다고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3자의 입장으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교육과정 박람회의 모습들 그리고 3학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를 앞두고 보다 질적인 생기부 활동을 위한 교과 연계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돋네요. 보이시죠? 네. 근데 이런 활동을 근데 여기 보면 3학년들 교과 연계 체험 활동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질적인 어떤 정성적인 기록도 맞습니다. 필요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하고 또 이런 체험 활동들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서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그러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궁금증은 공부는 아이가 하겠지만 그럼 학교에서 뭘 해줄 수 있지? 혹은 선생님들이 기록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데 기록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정성적인 기록이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 성적에서 저 1, 2, 3, 4번은 뭐 학생이 정량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학생의 공부 능력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예. 사실은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입시에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뭐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밑줄 친 성적 부분에서도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우리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냐. 저게 선생님들의 정말 큰 노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모두가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아니에요. 겪죠. 선생님들이. 즐겁습니다, 저는. 아유, 힘들던데.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내가 무슨 과목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떠한 정성적인 면이 맞아요. 있다라는 걸 기록해 주는 게 흔히 말하는 과세특, 네. 개인별 특화고요. 창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1, 2, 3, 4번이 사실 모든 학교가 공이 자동 봉진이라는 영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노란색에 제가 줄을 친 이유. 우리 학교가 동아리 활동이 좀 독특하죠. 네. 예, 1학기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때도 동아리 개수가 상당히 많고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동아리인데 2학기 때 그걸 이제 심화해서 진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제가 세봤거든요. 동아리랑 저 소그룹 네. 200개. 그렇죠. 개수가 많다는 건 결국 학생들 개인별 네, 그렇죠. 특화된 아니 나 주제를 얼마 전에 자사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자기들 동아리가 150여 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많은 동아리는 없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섰네.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사실은 진로 분야의 선생님들끼리도 다른 학교랑 이렇게 얘기하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 소그룹을 이렇게 한다? 놀라워하더라고요. 그게 네.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창체 영역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서도 진로 소그룹 활동은 분명히 유의미한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석고가 전통적으로 이 배경이 이제 어느 정도 탄탄히 다져졌고 이 선생님들 노력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겠죠. 또 행동발달 기록사항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1, 2학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는 건 모든 학교가 다 하겠죠. 그런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 우리 학교는 공동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하면 어떤 기록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공동교육과정 여기 있는 이제 선생님께서 야간에 밤에요. 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야간에 그 힘들게 다른 학교를 가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과정 자체가 그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 학생들의 그런 흥미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열정이 거기에 이제 녹아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걸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니까. 네, 다른 학교를 갈 필요 없이 그냥 본교에 남아서 그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본교에서 거점교를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이제 세 번째로 남는 이제 숙제 중에 하나가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것도 사실 모든 학교가 쓰겠지만 과연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별화해서 써줄지는 모든 학교들의 약간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 개세특을 쓰는 학교는 모든 학교는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6+1이라고 하는 과정을 본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냐라는 질문에 학교 자율활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연계가 되네요. 16+1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16주의 수업 네. 그리고 한 주간의 융합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화면 아래에 있는 교과 세특을 넘어선 개인 세특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그 제한 사항이 많아서 쓸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이제 대학에 제공이 되는 영역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개인 세특을 본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학생들이 1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그냥 지식 수준과 평가에서 지필평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 과목 간의 융합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주제들을 찾고 탐색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 학교는 자율활동을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했습니다. 명사특강, UN 지속가능한 목표, 그리고 OECD와 베러라이프 인덱스 등을 활용해서 네.
자신의 관련 분야,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들을 탐색하고 그런 네.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한 주 동안 이루어진 거죠? 네, 한 주 네.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학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배운 지식들을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네. 주제도 잡고 역할도 잡고 주제 탐구를 한 음. 것들을 제출하고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기 말이 좀 보람찼던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늘 학기 말이 조금은 네. 어수선하게 흘러가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외부 대학교 초청 강의들 그래서 교수님과 학부생들이 직접 와서 경영학과에서는 진짜 뭘 배운다. 네. 그리고 우리 디자인 아트스쿨은 도대체 뭘 배우고 무슨 작품들을 만든다를 실제로 소개하고 안내하는 시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고 어찌됐든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으로 기록됩니다. 학생 중심이라고 했을 때 또 저희가 우려하는 건 학생들에게만 맡기고 알아서 해라는 건 사실 좀 아니죠. 두렵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플랫폼을 씁니다. 반별, 띵커벨이라는 플랫폼을 올해는 썼는데요. 반별로 유닛이라고 해서 조를 짜서 그 조들이 일일 미션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주제들을 늘 이렇게 탑재를 하고 다른 사람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선생님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학생 주도이면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보고 있겠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해주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아마 우리 학교 유튜브 들어오셨으면 하나만 누르시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만 보여드려도 재밌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고 전년도 대입 결과가 어땠으며 또 우리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국가수 진로 코칭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른 입시 컨텐츠들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셔도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 맞춰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광수 쌤이 옛날에 TV에도 오, 유명하신 분이죠. 전문가예요, 대교협 전문가. 대교협 전문가예요. 근데 애들은 잘 모르니까 네. 이게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맨날 보시는 분들이라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양쪽에 계신 두 분이 다 엄청난 재능 너시기 때문에 패스. 는 농담이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꿈기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 심지어 선생님들의 다양한 끼를 네. 어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 발령 나시기 전에 유튜브를 먼저 보셔서 그렇대. 그 유튜브에 누구 선생님이 애들 졸업 영상 축하한 걸 봤다. 뭐 어. 조회수가 많다.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변화하는 요즘 시대, 맞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시대에 딱 걸맞는 학교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 번씩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공동교육과정 거점교뿐만 아니라 과학과 행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공동교육과정이 올해는 두 과목이죠. 네, 맞습니다. 물리와 생명과학 실험 네.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네. 정말 밤까지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를 좀 탐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니까 수업도 너무 재밌고 애들한테 이 실험을 이 기술도 늘고 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 좋겠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올 학기 초에 네. 방과후에 낯선 학교 애가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경계심 가득해서 누구야 했더니 와부고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네. 6시 반인가 했는데 네.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재밌고 만족도가 높다고 모든 건 힘든데 네.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있죠. 네. 과학 활동이 참 많아요. 우리 학교가. 올해 진짜 많았죠. 올해 11개인가 있어요. 아. 제가 이제 만든 게 11개가 있는데 뭐 설명을 하나하나 이제 다 나오겠지만 과학 탐구 교실 이제 학생이 주도하는 과학 탐구 교실인데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면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선생님이 돼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수업을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준비할 때 또 배우고 그러니까 나눔이 되는 거죠. 활동이 지식을 나누는 활동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면 학생들이 더 어려운 실험, 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진행을 좀 했는데 네. 이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 분광 광도계를 직접 만드는 활동을 제가 이제 했는데 학생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테니까 봐주시고 그 얼마 전에 그 천문대 다녀오셨죠? 네. 천문대 갔다 학생들 이제 데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별도 보고 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 박사님들을 좀 모셨어요. 네. 박사님들 실제 이제 박사님들 책도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이제 대학 수준의 어떤 실험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하루 종일. 맞아요.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올 1학기 때 제가 동아리를 짜다 느낀 게 과학 관련을 희망하는 친구들 그리고 과학 동아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누적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 높지 않았나. 맞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 학교 과학 중점 학교인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거의 네. 과중 수준의 과학 그 중점 정도- 학교 수준의 네, 활동들이 활동을 지금 하니까.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YG 교육과정의 W를 설명해 드렸고요. 길었나요? 그렇죠. 이제는 좀 짧고 간결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부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인제너티. 발음이 좋아요. 이 창의력 관련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크롬북이 이제 뭐 1학년, 2학년은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개인 한 대가 지급되고 내년 신입생들도 개인 한 대씩 지급이 됩니다. 집에 갖고 가요? 아니요, 학교에서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충전함이 학교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한번 넘겨보면 먼저 인공지능 AI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사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뭐 문제 탐구의 날. 이렇게 해서 창의 캠프를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외부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또 강사님들 초청을 해서 이렇게 캠프를 많이 지금 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학 때도 하고 학기 중에도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좀 다가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이 이 활동의 절정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여대에서도 와서 같이 하고요. 네. 전문가 특강도 해서 앞으로 계속 이게 있어서 또 이 관련 선생님께서 구글링 하셔서 인공지능 네, 트렌드한 소재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용 그 기기들을 저희가 조금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특별실에 지금 전자칠판이 엄청나게 큰 전자칠판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저 사진보다 맞아요. 더 좋은 게 네, 들어가 저거는 있어요, 조금 이제 이제 작은 저게 거고요. 구형이죠. 이제. 네, 맞아요. 지금 86인치. 86인치짜리 뭐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들한테 1인 1 크롬북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메이커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에 그 뭐 학생들이 텃밭을 실제로 키우기도 하지만 이 스마트팜이라는 형태로 또 아두이노를 활용을 해서 이런 생육하는 환경들을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햄스터 로봇 등 해서 이 뭐 기본적인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문제 해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금 한창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첨단 융합 이런 학과들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저 스마트팜도 학생들이 먼저 필요하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마련해줘서 꾸며서 자기들이 직접 처음부터 조립, 관리, 코딩 다 네, 했던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양은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참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은 S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자기주도 진로 영역입니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나오네요. 네. 셀프 러닝이라고 네. 되어 있네요. 어우, 네. 네, 좋습니다.
학생들 우리 학교 이제 사례들을 쭉 보시면 하나의 특징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주도가 아닌 거죠. 이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게끔 이제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요구, 왜냐하면 각각의 진로는 다 다릅니다. 그 요구에 맞게끔 자기가 이제 설계해 나가고 탐구하는 활동들이 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요. 내가 여는 꿈교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해서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돼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당연히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고 다양한 그 진로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는 꿈교실 하는 친구들 후기를 들어보면 앞에서 다수를 놓고 설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준비를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과 고통을 느끼는 줄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르쳐보는 경험, 맞아요. 중요한 체험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죠. 선생님 여기 있는 보신 분들도 쉬는 시간 없을걸요. 이번 달에 특히나 네. 엄청 면접 많아요. 시즌이죠. 면접도 그렇고 네, 상담 맞아요. 엄청 많이 하고 그 있습니다. 면접은 뭐 야간에는 계속 면접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강 시간에도 학생들 뭐 이런 상담 관련해서 아마 개개별로 요즘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유달리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면접 지도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로 질적으로 높은 준비,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해 오시고 같이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른 지역의 교감 선생님이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아니 이 학생 그 면접 3학년 면접 준비를 해주냐, 그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거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아예 안 하는. 네, 그래서 도대체 사교육으로 메꿨나 보네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냐,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린 너무 그냥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네. 진로 탐색 활동이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슈 텃밭, 이제 학생들 텃밭 이제 기르는 거 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학교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텃밭 상자라고 하나요? 텃밭 네. 상자를 또 가져와서 학생들이 하는 모습이 참 예쁘고, 그리고 뭐 사회 경제적 특강, 그래서 뭐 이런 사회 분야에서도 그리고 뭐 이걸 이제 또 더 연계가 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사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그냥 마석고 교육공동체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석고에 있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그래서 저희는 매점 자체가 수익을 위한 매점이 아니죠. 흑자가 안 났다는 소문, 적자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상당히 이제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해서 가져오고 그 이제 판매하는 가격들도 상당히 저렴하게 학생들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학생들이 운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그런 경험, 이거는 보통 학교에서는 가지기 힘든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 처음 왔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좀 신선했어요. 그냥 협동조합,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정도만 참여하겠거니 했는데 학생 중심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요일가게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이제 또 이게 점점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르고 점점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일마다 학생들이 직접 이제 뭐 설계한 이런 물건이라던가 뭐 간단한 간식들을 이렇게 파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자인데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가 이익이 나면 이 전체의 그 마석고 교육공동 전체 이제 당충전 프로젝트 얼마 전에 받으셨죠? 네, 한 봉지씩 받았죠. 맞습니다. 교실에는 이만한 상자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ESG라는 걸 정말 학교에서 한번 진짜 경험해 보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것만 있진 않죠. 아이고야, 이게 이제 네, 동아리가 나왔네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동아리 1학기 보면 정말 왁자지껄하죠. 네.
이 동아리 하나하나가 다 학생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영향을 좀 덜 미친다고 해서 2학년 학생들이 좀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또 이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1학기 때 동아리 활동을 하고 2학기 때는 진로 소그룹으로 가면서 인원은 좀 더 적어지며 더 다양해지고 심화된 주제로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가장 역동적인 동아리죠. 댄스부. 네. 맞습니다. 이게 댄스부. 또 자랑이더라고요. 예, 그럼요. 여기 여학생들 사진만 보이는 남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 명. 연습하는 거 봤더니 비주얼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축제 때 네. 공연도 하고 네. 또 춤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아, 밴드. 밴드부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실력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끼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네. 숨어 있어. 그리고 또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유, 훌륭하죠. 그리고 이거 옛날 얘기인가 왜 우리 때 드라마 중에 방송부 멋있게 나온 드라마 있었는데 방송부도 있습니다. 학생자치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학생자치 중심으로 여러 안건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갖추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저 주황색 조끼 친구들 매우 필요하죠. 특히 점심 시간 네. 무전기와 함께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반별 지도하고 정말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 학생들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활동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도 나눔도 한번 경험하는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입니다. 에티켓, 에티켓. 인성 에티켓. 맞습니다. 어이구 농구부네요. 네,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독서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독서의 달, 뭐 독서 전문가 특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올해 겨울 방학 때 이 도서실 어떻게 달라졌죠? 대대적인 리모델링 합니다. 뭐 네. 신입생들은 들어오자마자 봐서 감흥이 그러네요. 없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 있는 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다목적실까지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사회교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계를 해서 ESG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 이제 글로벌한 문제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좀 인문학적인 그런 특강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학생들이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섭외부터. 얼마 전에 제가 저 인문학 특강 철학편을 들었거든요. 네. 강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1, 2, 3학년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섭외하고 같이 뭘 계획하고 네. 모든 걸 다 하니까 저 마지막 사진에 그냥 재미로 찍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한 학생들, 그러니까 주도적인 학생들이 표정이 찍는 다르네. 거예요. 네. 표정이 다르네. 놀라웠던 건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철학 강사분이 마석구는 질문 시간이 더 재밌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올해 우리 학교에서 회색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를 초청을 했는데요. 네. 정말 저한테도 의미 깊은 시간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만나기 힘든 그런 유명 작가를 음. 학생들 섭외로 만났고 또 그분이 해주는 삶의 이야기들에서 학생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특강들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런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예술 체육 활동, 뭐 음악 미술 활동 당연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상 사실 3학년 때 저희는 이제 전공 실기 교과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또 특징이다. 그렇죠. 전공 실기 과목을 음미체를 확보해 주는 것 자체도 좀 맞습니다. 신기했어요.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체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 방학 이용해서 이 체육관에 우리가 바닥을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됐고, 뭐 체육 전공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체력 단련실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냥 연출하기 위해서 찍은 저 헬스인들 모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한다면 안전 지도 아래에 저렇게 마음껏 헬스로 몸을 키울 수 있는 네. 곳이기도 합니다. 벌크업의 장소죠. 로잉머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옥의 로잉머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 무서워서 그렇죠. 네, 힘들어요. 저희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진짜 궁금한 건 여기 어디 뭐 어떻게 안 노나라는 네, 생각을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학생들 아까 얘기한 대로 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영상인 거죠 지금. 한마음 축제 네. 뭐 그때 있었던 워밍업 맞아요. 퍼포먼스 그래서 이게 체육대를 저희가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데
너무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고 맞아요. 예, 깔끔하게 또 끝나는 체육대회입니다. 자 반티가 다 다른 것도 보이고 저 워밍업 퍼포먼스를 위해서 엄청난 네. 댄스 맞습니다. 연습이 이루어지죠. 초상권 얻었습니다. 행복해하는 축제 응원도 있고요. 네, 맞아요. 사진이 역동적이네요. 이게 이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유튜브에 있습니다. 생생한 모습은 유튜브 구독, 구독.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학교의 또 자랑거리 특화 사업 중에 하나는 네. 제2외국어 같습니다. 그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제2외국어 하면 일본어, 중국어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스페인어까지 해서 3개 국어를 운영을 하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죠. 스페인어가 좀 드물죠.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3가지의 제2외국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살펴봤으니까 네. 하드웨어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공부하기 좋을까요? 학교의 환경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요즘 트렌드에 좀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보시는 이제 모습이 이제 스터디 카페인 거예요. 이 세범터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1, 2, 3학년이 합쳐진 게 아니라 1학년 스터디 카페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학년별로 따로 네, 있죠. 학년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요거는 이제 2학년 2학년 스터디 카페. 제 취향. 이거예요. 여기 이거? 가면 공부 잘 될 느낌이에요. 네네. 좋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3학년 스터디 카페입니다. 규모가 크네요. 네, 3학년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경우 그리고 또 3학년은 조금 또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소규모 스터디 카페도 2개씩을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 진짜 집중실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학생의 실도 또 이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자기들의 공간이 생겼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안건들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또 겨울방학 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네. 대대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공간도 참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요. 이제 소규모 학급 인원수가 나오고 여러 네. 강좌가 동시에 운영될 때는 네. 그런 친구들은 소규모 공간에서 근데 그냥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공부하기 좋은 오히려 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공간도 준비하고 있고 휴게 공간 그리고 어쨌든 공간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석고의 좋은 점들이 보이는데 맞아요. 그 중에 사실 최고는 결국에는 우리 여기 마석고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네, 그리고 선생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자료가 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여러 활동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학생들의 그런 의지들 이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되지 않았을까. 우리 학교의 자랑은 사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 때 그렸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맞아요. 그린 선생님들 캐리커처인데요. 잘 그렸어. 훌륭해요. 그냥 그린 수준이 아니죠. 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목이 없어. 목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 그림 같은데. 그죠? 진짜 학생들의 재능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선생님과 함께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가 올해 학교를 운영할 때 그런 비전으로 삼았던 게 공간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걸 이제 또 같이 함께 해주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 마석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마석고 고입 설명회 짧지만 그래도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중요해.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